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60억 원이나 되는 주택을 달랑 증여세 몇 푼 내고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시가 60억짜리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과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면요, 증여세는요, 무려 22억 9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60억 원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고 50% 구간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누진공제 4.6억 원을 빼준다면 무려 22억 9천만 원이나 증여세가 들다 보니까 증여 효과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요, 증여할 때 시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요, 바로 단독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데요. 놀랍게도 시가 60억 원짜리가 18억 2천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비록 다가구 주택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한다고 하지만은 1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금액을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억 4,800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수증자 분산을 통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증자, 배우자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7억 원 하고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각 1억 5천씩 3억 원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2명 있죠. 각 1억 1천만 원씩 2억 2천 증여하고요. 만약에 손자녀가 4명 있다면 각 1억 5천씩 토탈 6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자, 증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7억 원 증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는 6억 원 빼고 1억 원에 대해서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한테 1억 5천을 증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두 명한테 증여했죠? 토탈 2천만 원 나옵니다. 며느리한테 1억 1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천만 원 공제하고 마찬가지로 10% 1천만 원이 나오겠죠? 두 명한테 증여하니까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합니다. 1억 5천씩.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 성인 손자녀일 때 있죠? 1천만 원이 나오는데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30%가 붙으니까 1,300만 원, 토탈 5,200만 원이 붙게 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증여세는요. 약 1억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처음에 그뭐 시가로 만약에 증여했다면 엄청난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으로 한 사람한테 증여해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으로 수증자를 많이 분산하면 되겠죠.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가구 수가 뭐 10가구 이상이 되고, 보통 18가구 되고, 19가구 이하인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것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 준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절세액은요, 시가 60억 원을 뺐다는 거죠. 물론 지금 공시가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시가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증여하지 않았다면 60억 이상, 나중에 더 올라가겠죠. 60억 이상이 상속재산에 잡혀가지고 50% 상속세 계산한다면 무려 30억 원이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절세가 가능하겠죠. 바로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겠죠. 지금 증여를 한다면 나누어서 증여하면 1억 200만 원밖에 들지 않지만은요. 나중에 이 가격이 60억이 됐다. 그랬을 때 아무리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증여세는 11억을 넘깁니다. 따라서 그 사전에 증여한다면 무려 10억 원 정도를 더 절세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미래 60억이 됐을 때 증여한다면 그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60억이 다시 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요, 증여를 하니까 취득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소유주가 한 명에서 여러 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절세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분산되니까 양도소득세 그 누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이거 그 임대사업소득세로 아버지가 만약에 혼자 주인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엄청 냈을 거예요. 근데 나눠졌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사업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분산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저평가된 다가구 주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세당국도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계속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가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이라도 저평가 부동산을 찾아서 반드시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반드시 또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4월 30일 이전에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자가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 전에 증여한다면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요, 공시가격이 인상되니까 그만큼 증여세도 많이 붙겠고 취득세도 많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4월 29일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60억 원짜리, 시가 60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딸랑 몇 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단지 증여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소득세까지 모두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